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 재직 중인 정용호입니다. 저는 주로 폐암, 기흉을 포함한 폐 질환 수술을 하고 있고 흉곽염 수술, 로봇 수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4를 맡은 한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 마혜연입니다. 오늘은 기흉과 뇌경골염을 주제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성에게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에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고 이 기낭이 터지면서 생기는 1차성 기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흉은 일반적으로 젊고 날씬하고 키가 큰 남성들이 잘 걸리고요. 특정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6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 또래 또한 주로 10대 청소년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 기간 중에서도 특히 키가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폐출혈, 폐렴, 천식 등에 의한 폐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기흉 같은 경우는 체형에 의한 발생률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성별이나 체형에 의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같은 경우 남성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인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기흉이 생기는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동반될 때 기흉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나요? 기흉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단 가장 흔한 것은 폐에 구멍, 즉 천공이 생겨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는 증상, 그리고 기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침의 경우 기흉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기침 자체가 폐에 천공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천공을 확장시켜서 기흉의 원인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흉통이 동반되면 꼭 주변병원에서 간단한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시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기흉 수술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재발 가능성이 줄어드나요? 기흉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갖다가 피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운동을 심하게 하시거나 장기간의 비행여행 등이 기흉의 재발을 갖다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기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고 폐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흉 환자들 중 어떠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수술은 많이 어려운 수술인가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재발하고 그 사람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재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발한 기흉인 환자들 아니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들한테서 수술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 외에도 재발했을 때 증상이 심해서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성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양쪽 폐가 다 기흉이 생기는 게 동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특수한 직업적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도 수술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중에는 항공기 파일럿이나 대중교통에 운전하시는 분들, 잠수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10대에서 호발하는 1차성 기흉의 경우 입시 기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환자 또 보호자분이 모두 수술을 갖다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의 경우 흉곽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있고 1차성 기흉의 경우가 본원에서는 단일 절개선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있고 수술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수술이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늑연골염과 기흉의 증상이 비슷하다던데 두 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흉은 폐와 흉곽벽 사이에 공기가 쌓이는 형태로 대부분의 증상이 한쪽 가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흉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기침, 숨차는 증상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 축소가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환자가 숨차는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반면 늑연골염은 가슴뼈와 연결된 연골에 염증이 나타나는 상태로 흉골 부위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흉골은 양쪽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평평한 뼈가 되겠습니다. 가슴의 압박감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가슴 앞쪽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뒤쪽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자세를 바꿀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호흡곤란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흉과 늑연골염은 증상과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기에 호흡기 증상을 동반했다 하면 좀 더 기흉일 가능성이 높겠고 근골격계의 통증이 좀 더 심하다면 늑연골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늑연골염 치료법이 어떻게 되나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늑연골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인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일단 제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하는 진통제 계열이겠고 기침 억제제 등을 갖다가 약물 치료를 갖다가 동시에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 스트레칭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프롤로 테라피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 테라피는 고농도 포도당과 같은 인대 증식제를 통증 부위에 주입해서 성장인자를 생성해서 약해진 연골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음양 충격파를 염증 부위에 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약물 치료나 주로 휴식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염에 의해서 늑연골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흉부CT를 시행하면서 호전 여부인지 확인하고 염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농양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를 배농하고 세척하기 위한 수술 그리고 악화 시에는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늑연골염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2-3주 이내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슴 통증이 이러한 질병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병원 정용호 교수님과 함께 가슴 답답한 증상의 의심 질병으로 기흉과 늑연골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가슴 답답함을 주소로 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대체로 많이 심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소화기 증상이라면 저희처럼 이렇게 호흡기 아니면은 근골격계에 문제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가 흉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꼭 근처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가 가득한 영상은 한양대학교 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